2008년 10월 28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붕괴 직전이던 그 시점에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의 주가가 단 이틀 만에 장중 기준 약 5배로 폭등했습니다. 이 순간 폭스바겐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엑손모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배후였습니다. 폭스바겐보다 15배나 작은 스포츠카 제조사 포르쉐가 폭스바겐 기업을 인수하려다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이 아니었습니다. 한 천재 엔지니어의 후손들이 70년간 이어온 가족 간의 권력 투쟁이자 자존심을 건 복수극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는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의뢰로 국민차 폭스바겐 비틀을 설계했고 전후 1948년에는 포르쉐 356 생산 개시를 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로서의 출발했습니다. 1951년 페르디난트가 세상을 떠나자 포르쉐 지부는 페리 포르쉐 가문, 루이제 피에히 가문으로 나눴습니다. 아들 페리는 포르쉐사의 경영을 이어받았고 딸 루이제의 남편 안톤 피에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폭스바겐 수입 사업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루이제의 아들, 즉 창업주의 외손자인 페르디난트 피에히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포르쉐사에 입사한 그는 할아버지 못지않은 천재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가 주도한 포르쉐 917은 르망 24시 레이스를 제패했고 포르쉐를 레이싱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두 가문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포르쉐 가문 10명과 피에히 가문 10명이 각각 회사 지분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누가 경영권을 쥐느냐를 두고 충돌이 반복되었죠. 결국 1972년 가족 구성원은 누구도 이사회,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협약이 체결되었고 피에이는 포르쉐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포르쉐에서 쫓겨난 페르디난트 피에이는 1972년 아우디로 갔습니다. 그는 아우디를 기술적으로 혁신하며 콰트로 4륜 구동 시스템을 개발했고 아우디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피에이는 마침내 폭스바겐 그룹 전체의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폭스바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지만 피에이는 냉철한 구조조정과 공격적인 브랜드 확장으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부가티를 잇따라 인수하며 폭스바겐을 세계 최대 자동차 제국으로 키웠습니다. 반면 포르쉐는 1990년대 초반 파산 위기를 겪었고 1993년 영입된 전문 경영인 벤델린 위데킹에 의해 겨우 회생했습니다. 2005년 9월 포르쉐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 지분 18.53%를 확보했다는 것이었죠. 당시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은 약 400억 유로, 포르쉐는 약 26억 유로였습니다. 15배나 큰 회사를 먹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주식을 사는 대신 캐시 세틀드 옵션이라는 금융 파생 상품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미래의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보유 지분을 숨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법상 옵션 계약은 즉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포르쉐는 조용히 폭스바겐 주식에 대한 통제권을 축적해갔습니다. 2007년 3월에는 지분 30.93%를 보유했다고 밝혔고 2008년 3월에는 35%로 늘렸습니다. 당시 많은 헤지펀드들은 폭스바겐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액을 남기려 했죠. 폭스바겐 주식의 약 12에서 13%가 공매도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26일 일요일 저녁 8시 포르쉐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폭스바겐 보통주의 42.63%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옵션 계약을 통해 31.5%에 해당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사실상 74.1%를 통제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일 니더샥센주 정부가 폭스바겐 주식의 20.1%를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팔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폭스바겐 주식은 고작 4.8%만 남았던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데 시장에는 5.8%의 주식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사려고 달려들자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폭스바겐 주가는 210원 유로에서 517원 유로로 급등했습니다. 28일 화요일에는 장중 1,005원 유로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 만에 주가가 5배 가까이 뜬 것이죠. 폭스바겐은 시가총액 2,960억 유로로 잠시나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들은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고 몇몇은 파산했습니다. 포르쉐는 이 과정에서 이론상 수백억 유로의 평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승리는 눈앞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폭스바겐 주식을 사기 위해 막대한 차입금을 일으켰는데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것입니다. 은행들은 신용 경색에 빠졌고 포르쉐에 빌려준 돈을 즉시 회수하려 했습니다. 2009년 초 포르쉐의 부채는 약 100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급감했고 현금 흐름은 말라갔습니다. 세계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던 포르쉐가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9년 5월 포르쉐는 공식적으로 폭스바겐과의 합병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구제 금융을 요청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페르디난트 피에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포르쉐를 인수하겠다. 2012년 8월 1일 포르쉐 에이지는 공식적으로 폭스바겐 그룹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44억 유로였습니다. 코끼리를 삼키려던 뱀이 오히려 뱀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합니다. 포르쉐와 피에히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주회사 포르쉐 SE는 폭스바겐 그룹 보통주의 5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폭스바겐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지배주주는 여전히 포르쉐 피에히 가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스바겐 그룹이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포르쉐 에이지를 100%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포르쉐 에이지는 다시 증시에 상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포르쉐 피에히 가문은 포르쉐 에이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쉐 SE에서 폭스바겐 그룹 다시 포르쉐 에이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폭스바겐의 진짜 주인은 포르쉐 피에히 가문인 셈입니다. 오늘날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부가티, 두카티 등 12개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2위 자동차 제국입니다. 2023년 기준 약 930만 대를 판매해 매출 3,22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르쉐 에이지는 그룹의 가장 수익성 높은 보석입니다. 2023년 포르쉐는 약 32만 대를 판매해 매출 4만 유로, 영업이익 18%를 기록했죠.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의 성공으로 전기 시대에도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